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규제 방안이 철회된 후 서울의 전세 물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달 전 대비 11.4% 증가했으며 이 중 동대문구의 전세 물량이 2배 가까이 늘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는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72,349가구 중 12,029가구인 16.6%는 지난 5월 기준 공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7.8%에 이르는 5,657가구는 6개월가량 공실이었습니다. 지난 3일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3분위 가구, 3분위 주택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은 18.5로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만 해도 내 집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이 10년 10개월 정도였는데 약 4년 사이에 7년 8개월이나 늘어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진행 민채합니다. 규제 하나를 없앴을 뿐인데 그래도 이 전세난을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가을에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과 비교해서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이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한 문자도 남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서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지금 휴대폰으로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관련된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고 다양한 궁금증들도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이분 모시고 이 시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 모실게요. 부장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강의 통해서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 그리고 공급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은요. 저희 시청자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건 아마 내 집 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 풀어주실 것 같거든요.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이제 강의 주제를 한번 보시면은 임대주택 노, 내 집 마련 예스라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를 보면은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정부 자체에서도 이런 공급량 자체를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 자체에서는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하는 말은 공급량 자체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통계치를 봤을 때 이런 소형주택, 빌라 다세대 주택이 늘어나는 통계치와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가 늘어나는 통계치의 합산을 가지고 이런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소유자들, 즉 이제 실소유자들 자체는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작 이제 임대 아파트는 좀 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파트로 진입하고 싶은데 진입하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런가 보면은 지가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현금 여력,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제 소액으로 이제 자금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의 경우는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죠.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한번 이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대 아파트가 아니죠. 바로 내 집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제 집가 상승폭에 따른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하죠. 임대 아파트 뭐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없죠. 왜? 정부 거기 때문에 아무리 집가가 올라도 정부가 이제 뭐 돈을 버는 거지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집가 상승률에 따른 내 집 마련을 실소유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준비를 하셔야죠.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 준비. 보도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전략을 세우셨으면 지역적으로 알아봐야 되죠. 입지가 좋은 곳에 이제 내 집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서울의 중심, 이제 앞으로 이곳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입지적인 가치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강변에 내 집 마련 꿈이 가능합니다. 어떤 지역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대 아파트가 아니죠. 바로 내 집 마련.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집 마련을 이제 실소유자들은 이제 하고 싶어 하는데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는 없어서 난리인데 작년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16%가 빈 집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아나운서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죠. 임대 아파트 공시률이 정말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도 내용 자체로만 봤을 때도 공공임대 16%가 이제 그 공실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만 봤을 때에도 정말 실소유자들은 임대 아파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아파트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전세 수요, 흡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정부 들어서서 임대 아파트 자체가 50가구가 늘었지만 여기 넓고 쾌적한 집을 원하는 눈높이에 못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에 4년 동안 전국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이 50만 가구가 늘었지만 비어있는 임대주택도 늘어나면서 공실률이 이제 두 자릿수를 치솟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요자들 자체는 넓고 쾌적한 집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양적 확대만 치중한 탓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급량 자체를 늘려야 되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만큼 공급량 자체가 늘어나야지 어느 정도 집값이 안정화될 텐데 실소유자들 자체는 국민들이 원하는 집은 임대 아파트가 아니죠. 바로 내 집 마련,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 자체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임대 아파트는 좀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소유자들 자체가 늘어나면은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집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이제 전세값도 치솟는 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말 이제 실소유자들 자체가 이런 아파트의 대체제죠. 바로 빌라라도 사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 서울 빌라 거래량 자체가 급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를 봤을 때 아파트 대체제로 이제 가격 자체로 봤을 때도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아파트는 지금 서울 평균 가격 11억, 12억대로 가고 있지만 이런 이제 소형 주택, 이런 빌라 자체로만 봤을 때 거의 반의 반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만큼 이런 진입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공급량 자체를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재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런 공급량 자체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죠. 뭐 정부도 그렇고 이제 서울시 자체에서도 그렇고 이런 공급량 자체를 재개발을 통해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빌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 집 마련은 재개발이 가능한 재개발 예상 지역에 소액으로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이제 향후 정말 재개발에 따라서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죠. 보시게 되면 빌라 매매 8개월째 아파트를 추월했고요. 8월 평균 아파트값 연립주택 3.5배 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거래량 자체는 줄었지만 수요자들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급량 자체도 부족하고 그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거기에 또 맞춰서 이제 뭐 조금 자금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의 경우는 이런 빌라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소형 주택도 덩달아서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값, 전세값 급등과 이제 과도한 규제로 빌라 등 이제 아파트 대체제로 이제 몰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빌라 자체를 봤을 때는 규제 정책이 대부분 아파트에 쏠려 있죠. 어느 정도 규제 정책을 피할 수가 있는 이런 소형 주택의 투자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 빌라, 소형 주택으로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서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보시게 되면 실소유자는 임대 아파트가 아닌 넓고 좋은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고 있죠. 그만큼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매물 품귀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도 이런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에 따라서 매물 자체의 품귀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집값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파트 대체제, 빌라로 수요가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규제 정책 어느 정도 이제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됐던 이제 금액적으로 됐던 이 규제 정책을 피해서 투자를 했을 때 정말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서 조합원이 되시고 조합원이 되면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가 있겠죠.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 아파트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실소유자들은 임대 아파트를 원하는 게 아니죠. 바로 이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일반 아파트, 일반 공급량 자체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추진하는 게 오세훈 시장이 이제 추진하는 게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이죠. 올 9월 달부터 이런 이제 그 공모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많은 지역들 자체가 여기에 접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재개발 가능성 높은 예정 지역의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어쨌든 정말 재개발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공급량 자체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이런 소형 주택 자체가 나중에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아파트를 이제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두 번째로 앞으로 이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 바로 용산이죠. 많은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 용산 이제 하고 있지만 정작 지가가 너무 높아서 진입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오해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형 주택의 경우 정말 이제 갭 투자 레버리지를 활용하셔서 투자금 자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는데요. 우선 용산 자체의 개발 현황 자체를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이제 통개발 들어가죠. 제2의 코엑스로 이제 변한다고 하고 여기서 경부선 이 지화 사업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캠프킴 개발 그다음에 옆쪽으로 이제 용산 국제업무단지 그 다음에 이제 용산의 최고의 이제 호재죠. 용산 민족공원 개발까지 이렇게 3대 축 중심으로 해서 많은 개발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산 자체로만 봤을 때 용산 지역의 60% 이상이 정말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용산 지역에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이제 집가 상승에 따른 이런 시세 차익도 보시면서 그다음에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용산의 경우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죠. 정말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로 변합니다. 신안산선, 그다음에 GTX A노선과 B노선, 신분당선까지 신규 전철이 개통이 됩니다. 지금도 다양한 전철 노선이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신규 전철 노선 자체가 개통이 되면서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로 변한다. 바로 다양한 교통 호재로 인한 집가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용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용산 자체가 정말 개발된다 이런 이제 호재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말 개발이 앞두고 있습니다. 60% 이상 개발 계획 잡혀 있고요. 용산 자체는 정말 등기 하나는 무조건 하셔야지 시세 차익,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갭 투자를 활용하시면 나중에 해야지 하면 늦습니다. 왜?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투자의 수요 그만큼 많아집니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지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 지금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내 집 마련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강변 정말 최고의 입지 조건이죠. 이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이제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한강변 정말 이제 최고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개발 가능 예상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유일한 미개발 지역으로서 지금 현재 개발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죠.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정말 한강변 유일한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자양동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고요. 현재 동의서 걷고 있죠. 그만큼 개발 가능성으로 봤을 때 정말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주민의 이제 개발에 대한 열의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 한강변 아파트 자체 시세만 봤을 때는 20억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 자산 가치보다 아파트로 변했을 때 자산 가치가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열의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은 빌라죠. 지금은 빌라에 이제 투자를 하시겠지만 나중에 재개발이 됐을 때 조합원이 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할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면 앞으로 소형주택, 빌라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재개발은 무조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량 자체를 대폭적으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헤지,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셔야 되겠죠. 부동산 투자에 있어 리스크 자체를 줄이면서 수익은 극대화시켜야 되겠죠. 바로 재개발 투자가 리스크 자체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고 수익성을 봤을 때는 그만큼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투자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2021년도 승부를 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용산, 자양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고 자세한 지역의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서울 안에서 내 집 마련 잘해보고 투자까지 잘해보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서울 안에서 재개발이 예상되고 또 한강변인 지역들을 보라고 하셨고요. 자,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 구체적인 지역 찾아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인데요. 6호선과 경의중앙선 지나는 효창공원암역 역세권에서 방 2개를 이루어진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시죠. 자, 가격은 약 4억 9천만 원에서 5억 1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그럼 첫 번째 용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입지적인 이유나 호재들 때문이라도 용산구에 좀 주목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저희 원효로 3가거든요. 여기 주택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이제 입지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효로 3가 위치를 보시게 되면 원효로 1가, 그다음에 2가, 그다음에 3가, 마지막 4가. 이 원효로 3가, 여기가 이제 3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3가 자체 위치를 봤을 때는 아래쪽 바로 국제 업무 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죠. 최고의 이제 그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위쪽이 원효로 3가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에 대한 호재, 지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원효로 3가 자체만 노후도 자체만 봤을 때 정말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동의서 자체도 지금 현재 걷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로 봤을 때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국제 업무 단지 자체가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환경 정화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개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 민족공원 최고의 이제 자연 환경이 조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 환경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주변 지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자상가도 통개발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근접 거리에 원효로 3가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만큼 개발에 대한 수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부지도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4억 9천에서 5억 1천만 원, 이제 전세 금액은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말 2억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서울의 중심, 교통의 요충지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재개발 예정지 자체에 투자만 하셨을 때도 시세 차익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지만 정말 개발 가능성으로 인한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용산구 원효로 3가의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자, 2호선과 7호선 지나는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이번에도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5억 원에서 5억 2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부장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이번엔 한강변 주목해 보겠습니다. 바로 한강 가까이에 있는 광진구 자양동의 주택이거든요. 입지를 포함한 어떤 호재 보고 계실까요? 네, 자양동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자양동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여기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이 입지 자체로만 봤을 때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 바로 강남입니다. 여기 강남의 이제 개발 호재, 그 삼성동 GBC 개발 사업들이라든가 잠실 말산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바로 자양동이 받아 보험으로써 지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 보시면 GBC 개발 사업, 그다음에 잠실 말산지 개발 사업, 정말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 바로 자양동이죠.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자양동 자체 1구역, 12구역, 이제 7구역 자체가 개발을 하고 있죠.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됨으로써 이제 땅값, 집값도 크게 이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제 상승이 될 수가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고요. 자양동 정말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이상이면은 재개발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자양동 자체는 정말 20년 이상이 아니라 30년, 40년 된 주택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도 상당히 크게 열려 있고요. 동의서까지 현재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집가 상승도 노려보고 그다음에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지역이 개발이 됐을 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변할 수가 있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지금은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실거주로 해야지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옆쪽에 이제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옆쪽이 바로 자양동이죠. 반사 효과로 인한 투자 수요가 그만큼 몰려들고 있습니다.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5억에서 5억 2천만 원, 이제 전세 금액은 2억 7천에서 2억 9천만 원, 이제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강변 라인입니다. 한강변에서 이렇게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매물은 정말 드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재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으로 변했을 때 정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를 소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좋은 매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좋아하시는 한강변에서 재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은 광진구 자양동이었고요. 주택 만나봤습니다. 1:1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이죠. 용산구 원효로 3가,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과 또 연신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오늘 함조원 부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주 전무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전무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무님께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고민이 참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강의 시간에는요, 그렇다면은 아파트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유형을 살펴봐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르고 있죠.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수도권, 지방 지역까지 아파트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불장이 또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뜨겁게 타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아파트 최근 들어서는 이 거래량이 조금 급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책들로 인해서 차라리 안 팔고 만다라는 생각들로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고, 자, 그의 반면에서 다른 종목들, 바로 다른 건물들이 이제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수요자들을 만나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 같은 경우에서도 그 거래량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도 역시나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이 아파트 가격 급상승, 자, 바로 다음 종목은 어떤 타자가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수도권과 서울, 경기 일대의 아파트 중위 가격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1년에서 딱 2년 동안, 자, 지금 2020년에서 21년 8월까지 가격의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단순히 서울만 오른 게 아니라, 자, 경기권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중위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거의 10억에 가까워진다. 지금 이제 평균을 놓고 봤을 때는 약 8억 정도가 되겠는데, 지금 실제로는 거의 서울권이나 좀 괜찮은 지역들, 수도권 지역에서도 역세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는 거의 10억이 넘어간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좀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2008년도 12월부터 자, 지금 2020년도 12월까지 표를 봤을 때 가격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거보다도 지금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수도권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아파트 쉽게 사기도 힘들고 규제책, 그러니까 양도세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의 규제가 있어서 팔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도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다행인 거예요. 지금 향후에 나중에 하다못해 판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게 사실 무섭지가 않습니다. 자, 다주택자로 아파트 여러 개 가지신 분들은 이 방송 보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는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씩 물려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지금 일단 서울 중위 가격은 10억을 돌파를 했고 저평형대도 지금 9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소형 평수대 아파트가 9억대. 자, 괜찮은 아파트들은 10억 넘어갔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전국의 소액 아파트 물량은 전체가 다 소진이 됐습니다. 1억 미만짜리 아파트 아니면 5억 미만짜리 그런 것도 이제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규제 지역들 역시 규제를 피해서 원정 투자에 나간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가격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쉼 없이 올라오는 아파트 가격대가 규제책들로 인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이 돼서 가격은 더욱더 올라가고 호가는 더더욱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아파트 대체제로 대형 오피스텔 가격들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뤄나가고 분양 역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대형 평형대의 오피스텔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량 급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다세대와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다세대 주택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아파트보다도 거래량이 더 많다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초부터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거래량이 아파트를 뛰어넘은 이유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텐데요. 자, 바로 아파트의 대체제로서의 그 가치를 갖추고 있으면서 자, 아파트의 임대라든가 매매가가 비싸지만 서울을 벗어날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을 해서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뿐만 아니라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로 인해서 향후에 아파트로 변화할 거를 기대를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주택자들 매물 소진 뒤에 가격 상승이 현재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고 막 10개, 20개씩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는 좀 부담이 되셔서 하나, 둘씩 매각들을 많이들 하셨는데요. 지금 물량들도 상당히 좀 줄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물량이 다 소진이 된 다음에는 다시 한번 또 가격이 오를 텐데 일단 이 건물 가격 자체는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지가 자, 그리고 신축으로 공사를 했을 때 그 공사비 자체가 자, 1년 전까지 안 가고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전으로만 가도 공사비 자체가 약 20에서 30%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은 늘어나가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자, 지금 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이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분명히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뭐 그럴 상황도 아니고요. 자, 무엇보다도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노릴 수 있는 곳에 사실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개를 구입을 하시는 것보다 제대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곳 하나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3천만 원을 넣고 뭐 10개를 구입하시는 것보다 3억을 투자를 해서 아파트로 하나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서울 중심권역의 아파트들 지금 뭐 평당 뭐 1억까지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제대로 된 투자 한 곳에 올인을 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은 투자가 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역세권, 직주 근접, 그리고 지역 개발 호재 이 3박자가 맞는 곳에 이 3박자가 맞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언제든지 매매가 쉽고 편하게 가능한 지역, 서울 중심권의 역세권 인근이다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투자자들이 모여들고 임대 사업자를 내셨다 하더라도 그 임대 사업자한테 다시 한번 매도가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현명하고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대로 된 지역에 제대로 된 아파트로 변화할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게 아니라고 한다라면 제대로 내가 향후에 들어가서 이 집에 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입지에 그러한 집을 구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서울 안에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를 사기에도 아파트를 팔기에도 어려운 시장이죠. 지금 봐야 할 유형이 빌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빌라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정보 체크 시간에 소개해 준다고 하거든요.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인데요. 자, 9호선 신논현역 부근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빌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6억 8천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오늘 서초구 쪽을 좀 주목해 볼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서초구 반포동 쪽 가보겠습니다. 뭐 그야말로 그냥 강남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투룸 주택이거든요. 입지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주변의 호재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 뭐 주택의 유형이 뭐 딱히 뭐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5년 정도 뒤면은 다 부수고 아파트로 올릴 곳이니까 그거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주변에 뭐 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 지금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2개 더블 역세권인 신논현역 그리고 논현역 사이 이 사이가 바로 강남대로 자, 강남역에서 신분당선 신사까지 1차로 개통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대형 상권과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강남입니다. 자, 이러한 강남에서 내 아파트 하나 마련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거만큼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물건 자체도 상당히 구하기 어려웠고요. 지금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니까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향후에 이쪽 경부고속도로가 숲길로 조성이 되게 된다라면 자, 숲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로 바뀌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남에 내 아파트 하나 있는 거, 그 마련하는 거, 자, 많은 사람들의 아마 염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것도 이 강남 중심권역에서 바로 옆에 숲길이 조성되어 있다. 자, 그거만큼 좋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 일대 이 경부고속도로 이 반포동에서 이 경부고속도로만 지하로 조금 넘어가게 된다면 반포 자이가 위치해 있고요. 이 위쪽으로 아크로리버, 신반포, 신반포 2차라든가 다양한 개발 지역들 이쪽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일단 반포 자이 하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평당 가격 이미 1억 돌파했죠.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1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런 만큼 이쪽 지역들 향후에 아파트가 변화하게 된다면 그 아파트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주변 지역들 멀리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오른쪽에 논현동이 있고 이 옆쪽으로는 또 삼성동이 형성이 되어 있죠. 삼성동에서 일어난 다양한 개발 호재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쪽 9호선 신논현역 아래쪽으로는 바로 서초구 서초동과 역삼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삼동 일대의 대규모 업무시설들, 삼성동의 업무시설들과 개발 호재, 위쪽으로 신사, 압구정, 청담, 자, 잠원 일대에 또 있는 회사들, 주변 일대에 수많은 회사들까지 직주 근접, 걸어서 도달이 가능하고요. 지하철까지도 걸어서 약 8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강남대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버스 노선들, 강남대로 항상 혼잡한 건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입지적으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셨고 아니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더라도 이쪽 지역의 입지에 대해서는 대부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입지로서는 완성이 되어 있는 지역. 자, 그렇다면 이 뒤에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자, 삼성동 일대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필두로 한 현대차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 잠실과 삼성동 일대 개발을 크게 한다라고 하죠. 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에도 자,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회사 본사가 이쪽으로 입점을 하게 된다면 1차 벤더, 2차 벤더 프로젝트, PF팀들 이쪽 일대로 올 수밖에 없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인근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사회적으로 발생이 되는 경제 효과도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자, 입점되고 나서 이쪽 주변 지역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신분당선 연장 사업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현재 강남이 종점이지만 신논현, 신사까지 1단계 공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향후에는 용산까지 뻗어나가니까 자, 이쪽 입지 자체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자,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는 삼성동과 용산 일대. 특히 용산이나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주택, 아파트를 올리는 사업들보다도 회사 사옥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출퇴근은 더욱더 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칠성 부지 서초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도 이 주변 일대에 회사 또는 상업 업무시설이 들어설 경우에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반포동에서 걸어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10분도 안 걸리는 위치니까 어떤 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도 특히 논현동과 반포동 사이에 있는 이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사옥들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실제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자기네들이 건물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자, 대형 병원 건물들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저층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상가들, 보통 3층에서 4층으로 있었던 상가들이 이제는 10몇 층, 거의 20층까지 올라가는 상가들로 바뀌어 나가고 있으니까 이 지역들 앞으로 볼만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사업 지금 첫 삽을 떴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로는 27년에서 28년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더 오래 걸릴 것 같고요. 향후에 GTX 2개 노선과 함께 이 주변 일대 다양한 교통 편의 시설들 그리고 지하와 그리고 이 위쪽으로도 숲길이라든가 다양한 상업 시설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강남권역 일대에서는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재 나들목에서 한남대교 아래쪽에 한남 나들목까지 이쪽 일대가 숲길로 조성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원래 이 사업은 서초구에서 추진했었던 사업이지만 이제는 서울시로 그 공이 현재 넘어간 상태입니다. 자, 앞으로 이곳을 추진을 해서 대규모 숲길들이 조성이 된다라면 이 주변에 있는
집들의 가격대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반포자이뿐만 아니라 이 주변 일대 형성이 되어 있는 주택들 그리고 회사 오피스라든가 상업 건물들 역시 집가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공사는 오래 걸릴 겁니다. 자, 그런 만큼 꾸준히 먹을 것들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입니다. 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자, 조용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자, 지금 이 노후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작은 범위. 자, 이 중에서 자, 일부만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로는 약 120세대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소형 평수 한 20평형 정도로만 뽑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로 경부고속도로 길 건너편에 반포자이 자, 평당 1억 찍었죠. 자, 5년 뒤에 아파트 가격 자, 반포자이는 얼마까지 올라가고 이쪽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지를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투자 비용은 분명히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에 내 아파트를 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돈을 좀 투자를 하셨다가 향후에 바로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받으시고 세입자를 넣어서 투자금을 지금 현재 투자를 했었던 금액 그 이상으로 투자금의 회수가 가능하니까 자,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실지 내 자본 상황을 보시고 어떠한 곳에 투자를 하고 향후 5년 뒤, 6년 뒤, 자, 그 뒤에는 과연 이 지역의 가치가 얼마만큼 올라갈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돈이 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강남 나오셔서 어떠한 아파트 구입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투자금이 많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아파트를 마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 아파트를 마련하거나 향후에 우리 자녀들한테 괜찮은 아파트 하나 마련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이 지역 한번 알아보시고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반포동 안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조용하게 추진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가치 상승 그리고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가격이 오를 걸 기대해보면서 지금 만나볼 수 있는 빌라의 가격도 궁금하고요. 확실히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분명히 투자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자, 원래 강남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특히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 투자 금액대가 5억에서 약 8억 선인데 지금 일단 들어가시는 금액은 매매가가 6억 8천에서 약 7억 3천 그 사이 정도로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 시세가 뭐 평형이 좀 작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세게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억 정도가 넘어간다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 3억에서 4억 선 정도의 투자 금액이 발생이 되면서 자, 이쪽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이면서 서초 반포자이, 서초동 내 고가 아파트들이 현재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까지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면서 자,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만큼 향후 5년 뒤, 6년 뒤를 내다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포동 일대의 아파트 가격대를 한번 조사를 하시고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 가치 얼마만큼 높아질지 직접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우리가 이 앞으로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 입주권 기대해 볼 수 있는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서초구 부동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전문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역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자, 2호선과 3호선 지나는 교대역 부근에서 이번에도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가격 보시죠. 자, 시세 보시면 약 5억 4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이번에 가볼 곳도 서초구인데 서초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교대역 부근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매력이 있어 보이는 게 학군도 우수할 것 같고 또 저희가 법조타운으로도 알려져 있죠. 자, 여기 주택의 저희 전반적인 매력 살펴보면서 가격까지 한 번에 만나볼까요? 네, 신혼집으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지역입니다. 자, 주변 일대가 부촌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서울 교대 바로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단지, 다양한 회사들과 법조타운, 행정시설들이 이쪽 일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전문직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면서도 도보로 바로
일을 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걸어서 한 10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직주 근접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아래쪽으로 경부고속도로 아래쪽의 도로를 통해서 강남까지도 접근이 편하게 가능합니다. 자, 강남역까지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자, 2호선 강남역 그리고 2호선 3호선 교대와 3호선 일대 지나가는 이쪽 남부터미널과 이쪽 일대 뭐 직주 근접과 입지적으로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실거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지역입니다. 이쪽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촌 지역이면서 교대 바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다. 주변 일대 명학교들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 키우기에도 정말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청약 경쟁률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데 자, 주택 공급량은 적어지는 서울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가장 적은 소액의 아파트가 약 14억 정도, 지금 현재 뭐 13억을 더 돌파를 해서 거의 14억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서초구 신축 같은 경우 약 25억 7천 정도에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이러한 지역들 더욱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8학군의 가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나 교육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이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서리풀 터널이 뚫림으로 인해서 이쪽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지역들이 다시 한번 거래량이 활발해지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리풀 터널 위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정보사 부지 아파트가 들어오는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자, 바로 복합 업무단지, 복합단지가 들어올 예정이니까 앞으로 더욱더 좋은 양질의 직장들이 형성이 되면서 수많은 직장인들이 모여올 수밖에 없다. 수요자가 점점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2030 플랜에서 서초와 강남역 일대의 상업 복합지구로서의 그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진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교대역 그리고 강남역, 자, 바로 이쪽에 있죠. 오늘 말씀드린 곳이. 자, 그런 만큼 이 주변 일대에 계속적으로 개발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 주변들 개발들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2030 플랜 아니라 자, 그 향후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플랜들 역시 강남과 서초 일대를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교대 바로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대 통로가 이쪽에 있으면서 걸어서 한 3분에서 4분 정도, 3분 정도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간다 하더라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니까 바로 이 학군에 대한 효과 독특히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매매 가격 같이 정리해 드릴 텐데요. 매매 가격 5억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 약 4억 후반에서 5억 정도를 내다봤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전후로 내다보시길 바라겠고요. 월세를 놓으셔도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실거주하실 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물도 이쁘게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도로가 상당히 넓고 개방감이 크면서 주변 일대 고가의 단독주택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부촌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강남 서초 내의 부촌 지역입니다. 거주 환경이 우수할 수밖에 없다. 자, 상업시설들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고 안심하고 거주를 하실 수 있는 지역이다. 자, 그리고 강남 최고의 학군. 자, 도보 2분 거리에 서울 교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 서초 일대 대형 업무단지, 법무단지 모두 도보권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바로 인근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만큼 미래의 가치 든든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 키우기에도 괜찮은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 이 지역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거주 겸 투자로도 괜찮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나보는 주택이었고요. 연락 빠르게 주시면 1:1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02-3133-2668번 전화 주셔가지고 전문인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문인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김원주 전무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가능합니다.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가능하고요. 자, 아래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도 남아있는 궁금증들 계속해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